나르시스트와 싸우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때로는 교묘하게 비난하며 당신이 틀렸다고 몰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왜 이런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싸움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대화가 아닌 감정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할수록, 우리가 상처받을수록 그들은 더 우월감을 느끼며 상황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나르시스트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응법을 익혀보려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자기애형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합니다. 만약 비판을 받게 되면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를 비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항상 피해자인 척하며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조차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스라이팅형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믿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나르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조종합니다.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르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는 대처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주요 심리와 약점. 나르시스트는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인 듯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불안과 공허함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여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족함을 지적하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칭찬에는 집착하지만 비판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르시스트는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사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종하면서 본인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장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가 자신을 의심하도록 만들거나 필요할 때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에게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목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들은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려 할 때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표현하는 대신 단순히 무덤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같은 짧고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나르시스트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나를 보호하면서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나를 지키는 5가지 대처법.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피곤해지고 그들은 그런 상황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는 5가지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속상해할수록 그들은 더욱 우월감을 느끼고 상황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게임에 말려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비꼬는 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반응할 때 자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심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덤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같은 중립적인 말로 대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라. 우리는 상대가 틀렸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논쟁을 통해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면 그들은 끝없는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며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더 피곤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라고 가볍게 넘기고 대화 자체를 길게 이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3. 거리를 두고 안전한 관계 유지하기. 나르시스트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가족, 친한 친구 등 피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필수적인 대화만 하고 깊이 있는 감정 공유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민이나 약한 부분을 털어놓으면 나중에 공격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고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르시스트 상사가 있다면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적당한 선을 정하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 될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안전한 관계 유지하기.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가까운 지인 중에 나르시스트가 있다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 거리라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감정적으로 얽히는 순간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대화만 하고 깊이 있는 감정 공유를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고민이나 약점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처음에는 공감하는 척하며 당신의 속마음을 들으려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를 이용해 공격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할 때도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안 하기, 필요한 일 외에는 접촉 줄이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나르시스트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캐물으려 할 때 그냥 바쁘게 지내 또는 별일 없어라고 짧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들은 거기에 꼬투리를 잡고 감정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나르시스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인정받고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계속 반응해주면 그들은 점점 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나 요즘 너무 잘 나가.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반응해주면 그들은 더 우월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 그래? 그렇구나처럼 가볍게 넘기면 그들은 점점 당신에게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칭찬을 미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 말만 잘 들으면 더 좋을 텐데. 같은 식으로 말하며 자신에게 순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필요하면 회색 바위 기법 그레이라크 테크니크 사용. 나르시스트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법 중 하나는 회색 바위 기법 그레이라크 테크니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회색 바위처럼 아무런 흥미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관계를 조종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무미건조한 반응을 하면 그들은 점점 흥미를 잃고 스스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며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신경을 안 써?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또는 아 그래 라고 단답형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테지만 시큰둥한 태도를 유지하면 흥미를 잃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 그래? 알겠어 같은 짧고 무미건조한 말들은 나르시스트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르시스트가 스스로 멀어집니다. 그들은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만약 직장, 가족, 연인이라면 나르시스트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 동료라면, 혹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관계를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 나르시스트가 있다면, 직장에서 나르시스트 상사나 동료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이들은 업무 능력보다 권력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며 동료를 이용하거나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을 가로채고 비난을 일삼으며 필요할 때만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처법: 최소한의 대화만 유지하라. 나르시스트는 감정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하세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업무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단순한 대답이 효과적입니다. 상황을 기록하라. 만약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을 저장하거나 메모해 두세요. 동료들과 협력하라. 나르시스트는 타인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조종에서 벗어나세요. 가족 중에 나르시스트가 있다면, 나르시스트가 부모, 형제, 친척이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끊기 어렵고 정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법: 필요하면 거리 두기. 모든 가족이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접촉 유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지 말고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도 무조건 참지 마라. 나르시스트 가족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로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과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르시스트라면, 나르시스트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했다면 더 깊은 감정적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애 초반에는 상대를 최고로 떠받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대처법: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인지 점검하라. 나르시스트와의 연애는 종종 희생적인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상대가 항상 나보다 우선이고 내가 맞춰줘야 하는 관계라면 재고해 보세요.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라. 나르시스트는 상대의 감정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다. 사랑을 핑계로 내 자존감을 잃고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더 지배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심리적 전략.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수록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나르시스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일수록 조종당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라. 나르시스트는 끊임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자존감을 키우는 것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가지기.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좀 참으면 해결될 문제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아. 내 감정을 부정당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받기.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가스라이팅 하면서도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나의 감정을 점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심한 자존감 저하나 우울감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믿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변화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나를 지킬 때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스트와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믿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에게 휘둘려 내 감정을 소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평온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